네, 안녕하세요.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와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, 이 두 가지 책을 읽고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재원입니다.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발표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.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찍찍이라고도 불리는 벨크로, 그리고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행기,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종이, 이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입니다. 실제로 벨크로의 경우에는 식물 독고마리를, 비행기의 경우에는 새 날개 기술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의 경우에는 장수말벌의 집 짓는 기술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이런 것을 과학계에서는 생물 영감 혹은 생물 모방이라고 일컫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틀어 청색 기술이라고 부르고, 청색 기술이 굉장히 잘 발달한 사회를 우리는 청색 경제가 발달한 사회라고 부릅니다.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 과연 청색 경제와 녹색 경제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. 녹색 경제와 청색 경제 모두 자연을 보존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지만, 녹색 경제의 경우에는 그 경제성이 너무나도 떨어져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에 반면, 청색 경제는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청색 경제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. 과연 청색 경제가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? 라는 것을요. 그래서 제가 청색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을 총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. 첫 번째의 경우에는 환경 보존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한 제품, 예를 들면 태양 발전기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, 즉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제품,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벨크로와 거미줄에서 영감을 따 만들어진 접착제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제품 모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지는 못했습니다. 각각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급급했을 뿐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에, 저는 건축과 도시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. 왜냐하면 건축과 도시 개발은 제가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책에서 거의 대부분 각각의 목적에 급급한 그런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, 건축과 도시 개발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건축물은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이와 하우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. 다이와 하우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건물의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흰색 페인트질로 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다이와 하우스는 검정색과 흰색을 섞어서, 즉 교차하여서 페인트질을 하였다는 게 특징입니다. 이것은 얼룩말의 무늬를 따와서 만든 것인데요. 실제로 흰색 페인트질을 해서 만든 그러한 집보다 훨씬 더 실내 온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. 남아프리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스트 센터의 경우에는 흰 개미들의 집 짓는 기술을 모방하여 만든 아파트인데요. 이러한 아파트 또한 다이와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난방비와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, 난방과 냉방에 들어가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환경 친화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
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문제, 예를 들면 주택 문제, 환경 문제, 교통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도시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건축물보다는 조금 더 도시 개발 쪽에 조금 더 신경이 갔습니다. 따라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도시는 총 두 도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도시는 독일의 남쪽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. 원래 1970년도에 이 도시에는 핵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자 이 도시에는 핵발전소 대신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에 가면 각 건물의 지붕에는 거의 대부분의 태양열 발전기가 있다고 합니다. 이러한 태양열 에너지를 굉장히 잘 활용한 이 도시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특히나 주목했던 것은 바로 환경 교육이었습니다. 이 도시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도 주말이면 생태 숲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분리수거를 직접 하게 하는 등 굉장히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환경인 교육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서울시가 지금 해가고 있는 환경 교육이 이러한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모방한다면 우리 서울시도 굉장히 환경 의식이 있는 어린이와 저 같은 청소년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로 설명할 도시는 바로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인데요. 원래 이 말메라는 도시는 조선업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조선업이 점차 이렇게 쇠퇴하자 그 도시 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조선업이 망했으니 어떻게 하지? 라는 아이디어로 바로 풍력 에너지를 굉장히 잘 활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 도시는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연구단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관련 시설들을 이제 건설한 결과 이 도시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도 반면에 지금은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 도시를 떠나갔던 주민들도 최근에는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이러한 두 도시의 사례를 보며 저는 우리나라의 세종시가 떠올랐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최근 떠오르는 도시입니다. 따라서 이 도시를 정부 측에서는 생태 도시와 자연 도시로 이제 추진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.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프라이부르크와 말메라는 그런 도시들을 잘 벤치마킹 한다면 세종시 또한 생태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미 전 세계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절반이 넘어갔다고 합니다.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자연을 모방한 건축물에 살고 자연을 활용한 도시에 산다면 조금 더 우리 지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요?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. 바로 자연 속에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. 물론 우리가 지금 다시 풀숲으로 돌아가서 원시인처럼 생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자연을 인정하는 건축물과 도시 속에서 살아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되면 탄소 발자국도 조금은 낮아지고 지구 생태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된 발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